오늘 바이든 대통령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한 20여 개에 되는 인터넷 망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회의였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요식행위였고요. 그 회의 자체는 따지고 보면 그렇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진작에 진행이 됐어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라는 지적을 받아야 하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보도가 좀 집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T&T, 컴캐스트, 버라이전에서 하고 있는 그 피오스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들이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최고 30불까지, 한 가정당 30불까지 할인 혜택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 가정에게나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연방 빈곤선이라고 하죠. 연방 빈곤선에서 약 한 200%까지 200% 이하이면 그럼 이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 기준이 도대체 뭐냐? 지금 올해 2022년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요, 4인 가족, 4인 가족의 경우에 27,7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족 수가 늘어나면은 빈곤선도 올라가게 되고, 가족 수가 적으면 빈곤선도 내려가는데, 4인 가족 기준인 경우에 27,750달러. 만약에 4인 가족인 경우에 200%까지니까 4인 가족인 경우에 연수입이 55,500달러, 55,500달러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4인 가족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세금 신고를 하신다 그러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55,500달러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빈곤선이 저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다른 주들보다.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끔 책정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약 4,800만 가구 정도가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받아오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4,800만 가구라고 하면은 전혀 적은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가구 숫자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본인 가정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달에 요즘 초고속망 집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내시는 게 일반적이시죠. 그런데 월 30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20불로 내려갈 수 있는, 20불만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이 통신회사들이, 이 서비스 회사들이 좀 더 할인 상품을 제공을 해서 아예 그냥 30불로 월 고정으로 그냥 돈 안 내고 무료로 인터넷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는 통신사들도 상당수 있고요. 이것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부가적으로 노트북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동시에 내놓은 그런 통신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서비스 플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에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내용은 월 50불까지 지원해 주겠다. 빈곤층들에 대해서 월 50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빈곤선에서 200%까지로 확대하면서 대상을 좀 확대시키면서 지원 가격을 30불로 낮추어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구제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나 마찬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비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혹은 Affordable Connection Program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통과됐는데 이제서야 이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적용한다라고 발표하는 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걸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2020년에 이미 코로나 구제책이 나오면서 긴급 광대역 혜택 프로그램, 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그때에도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한 달에 50불씩 가정당 제공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료 인터넷을 그때부터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 빈곤층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혜택 폭이 줄어들었다. 어떤 가정 입장에서 보아서는 혜택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아예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 하면 처음에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재택근무해야 되죠. 아이들 학교 못 나가고 집에서 자택 온라인 수업 받아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받아야 되는데 뭐 재택근무는 둘째 치고라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무 교육 사항이니까. 근데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집안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 선진국 초인류 강대국 미국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집안이 많다고 그러면 놀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인터넷 안 되는 집들 많습니다. 뭐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안 되는 집들이 많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에 인터넷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수업은 받아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는 못 가고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전부 다 맥도날드, 버거킹 그런 데 갔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서 와이파이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 받았답니다. 아이들이. 가뜩이나 배고프고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차도 없으면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서는 그 노트북도 다 학교에서 빌려준 거죠. 그냥 들고 맥도날드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수업받아야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취해졌던 조치가 인터넷 설치해라. 한 달에 50불씩 지원해 주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바이든 시대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구제책으로 연명하다가 코로나 구제책들이 거의 다 소멸된 상태가 되니까 올해는 이제 아예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할 때 집안에서는 공부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걸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와이파이 해가지고 와이파이면 속도도 그렇게 보장이 잘 안 될 텐데 거기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건 마치 우리 옛날에 진짜 70년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배고파가지고 도시락 못 사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이런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눈물 나는. 그런데 그거는 그것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불쌍한 사람들이 야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무조건 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이죠. 2020년에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2021년, 2022년에도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야 진짜 우리 집에 그럴듯한 거 갖추도록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더 중요한데 그 환경을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버는 급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거 혹해가지고 열심히 일해볼까 생각했다가도 야, 이 물건값이 더 많이 올라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벌어봤자 돈 가치가 요즘 없어서 그냥 그래 그저 그래 사는 게 녹록치 않아.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럼 에이 짱 집에서 놀지 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인간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 동기부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기부여를 유명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날 봐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가 진짜 의지를 주는 사회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스템, 조직적으로 그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것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메리칸 신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신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사회 구조 자체가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체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마련이 되고 확고해져야 하겠다. 지금처럼 놀고 먹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